자, 이어서 완화곡선 첫 번째 3차 포물선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포물선 같은 경우는요, 지금 내용에 정리되어 있는 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어디에서 많이 쓰인다? 철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완화곡선에서 사용되는 3차 포물선은요, 이 곡선의 길이 자체가요, 곡선의 길이 자체가 그의 접선의 투영한 길이와 거의 같은 성질, 즉 이 커브가 급격하게 클로소이드 곡선은 급격하게 휘어나가지 않고요, 이렇게 잠진적으로 이렇게 증가해서 원곡선이 되는 부분에다 갖다 붙이기 때문에 철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도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3차 포물선 공식이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완화곡선의 전체 길이에 반비례하고요. 원곡선이 시작되는 지점에 원곡선의 반경값, 반지름에 또 반비례하게 되겠고요. 6분의 x 3승, 즉 그래프에서 그림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직선이 시작되다가 이렇게 직선이 시작되다가 완화곡선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시작되는 지점을 beginning of transition curve라고 해서 BTC라고 부르고요. 이게 완화곡선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이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지점이 있죠. B라는 지점일 때 beginning of circular curve라고 되어 있죠. 원곡선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시점이라고 부르고요. 다음에 완화곡선이 시작된 시작 지점에서부터 원곡선이 시작되는 지점까지의 이 길이, 구간 길이를요, 완화곡선의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완화곡선의 길이. 곡선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완화곡선의 길이 값은 단위는 미터를 사용을 하고 5m마다 반올림해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들어가는 공식은 1000분의 C 곱하기 N으로 되어 있죠. 그죠? 켄트는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하고 있고요. N은 완화곡선 상수라고 보통 부르는데 보통 철도에서 사용하다 보니까요. 요 N이라는 값을 완화곡 상수보다는 또는 켄트 체감량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켄트의 체감량이라고 해서 라지 N 값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본적으로 3차 포물선의 설치 방법은요. 중요한 건 이제 도로가 이제 도로가 철로가 시작되가 직선이 되다가 곡선부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원곡선이 시작되는 시점에서가 직선부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죠? 다음에 완화곡선의 중앙점에서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다음에 이거의 절반 또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해서 이 종곡값을 계산하는 공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즉 종곡까지의 거리가 얼마만큼 완화곡선 시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x 증가량에 따라서 이 y 값의 종곡값이 얼마만큼 증가가 되는지 그 값을 계산해서 설치하게 보통 되어 있는데요. 그 종거를 잠깐 계산하는 방법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3차 포물선 공식이 있고요. 이 3차 포물선 공식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원곡선이 시작되는 지점의 종곡값은, 즉 이렇게 직선으로 가다가 완화곡선에 들어가면서 원곡선이 시작될 텐데요. 여기까지의 종곡값 y값은 이 곡선이 완화곡선이 시작된 시점에서부터의 원곡선이 시작되는 지점까지 거리니까 이게 완화곡선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즉 여기가 x가 0인 지점이고요. 이 끝에는 x가 l인 지점이잖아요. x가 l인 지점에서의 y값을 계산하기 때문에요. y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x가 l이기 때문에 이 값에 l이 들어가잖아요. l의 3승이니까 서로 나눠져서 2승이 되고요. 6r분의 l의 제곱으로서 종곡값이 계산이 됩니다.
만약에 이 절반이 되는 지점하고 4분의 3이 되는 지점, 4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찾자. 4분의 x, 여기는 2분의 x, 여기는 4분의 3x 되는 지점이다. 종합값에, 즉 x가 l이기 때문에요. 4분의 3 L 되는 지점의 종고값을 y3라고 그러고, 완화곡선의 길이가 절반이 되는 지점을 y2라고 그러고, 여기를 y1이라고 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대입을 해서 구할 수 있다. 즉 x값 대신에 4분의 3의 l을 넣어주게 되면 연산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 값이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되냐, 제일 완화곡선의 마지막 지점인 x가 l일 때의 값인 y4 대비 64분의 27배 정도 다 계산이 되더라. 네, 이고요. 다음에 완화곡선의 제일 중앙점에서의 종고값은 8분의 1이더라. 제일 끝에서부터 8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1일 때는 64분의 1 정도가 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계산해보면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거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3차 포물선 공식에 의해서 연산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예제를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곡선 반경이 500m짜리고 완화곡선 구간의 길이가 여기서 소문자 L을 썼네요. 30m이다. 요거에 3차 포물선을 설치하라 라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직선을 들어갔다가 직선부에서 완화곡선이 시작되는 지점이죠. 여기 이제 BTC라고 하는 지점, BTC라고 하는 지점 있고요. 이렇게 전이 돼서, 그래서 여기가 BCC였죠. 원곡선이 시작되는 지점, 이렇게 해서 곡률 반경 R을 갖게 되는, 원곡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만큼의 완화곡선 구간이 정해질 텐데요. 이 완화곡선 길이가 요게 전체가 30m라는 겁니다. 30m일 때 설치하라는 얘기는 종고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종고값은 크게 4단계로 이렇게 구한다. 뭐냐? 완화곡선 끝 지점에서의 종고값. 그죠? 그 다음에 4분의 3이 되는 지점, 절반이 되는 지점, 4분의 1이 되는 지점의 종고값을 각각 계산하면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공식에다 넣어도 되고, 앞서 이렇게 연산했을 때 정리한 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해 보면, 즉 요렇게 곡선이 시작되는, 완화곡선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부터 최종적까지, 즉 x가 l일 때, x가 여기서는 스몰 l 쓰기로 했으니까요. 스몰 l일 때 종고값은 정리해보면 6r분의 l의 제곱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 곱하기 500m 번에 완화곡선의 길이 30m 로 계산해보면 0.300m가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4분의 3 l일 때 지점이 될 때는요, 중앙 종고값에 중앙 종고래요. 이 종고값에 64분의 27배였잖아요. 아까 그렇게 해서 연산해도 되고, 또는 넣으셔도 돼요. 넣으셔도 되고, 4분의 3이니까요. 예를 들어 6 곱하기 R이 500m였죠. 곱하기 L은 30m잖아요. 30m고요. X는 4분의 3에 30m의 3승이 되겠죠. 공식에다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일단은 간편식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정리했던 그 식을 좀 보시면 64분의 27 곱하기 위에서 계산했던 0.3이 들어가니까요. 0.127m가 나온다. 여기는 한 12.7cm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절반일 때 딱 중앙부에서의 y2 값을 계산하자. 그럴 때는요, 마지막 끝나는 지점에서의, 즉 BCC 되는 지점에서의 종고값 y4 값의 8분의 1에 해당된다. 즉 8분의 1 곱하기 0.3을 하면 되니까요. 0.038m가 된다. 3.8cm 밖에 안 되죠. 되게 조금 벌어지죠. 그죠? 완화곡선이. 다음에 시작돼서 4분의 1 되는 지점은
64분의 1 곱하기 0.3에 의해서 계산이 돼서 얼마가 돼요? 0.005mm 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느슨하게, 그러니까 클로소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휘어서 나선형 형태들로 만들어지지만, 철도 같은 강제 연결되어 있는 차량이 긴, 차체가 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틀면 안 되잖아요. 천천히 스무스하게 틀어서 원곡선에다 갖다 붙이기 때문에 철도에 사용되는 완화 곡선인 3차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이 종각값의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 포물선 설치하는 방법이 좀 있는데, 먼저 완화 곡선의 길이를 계산하라 라는 내용이 있고, 완화 곡선의 길이는 아까 계산한 것도 있지만, 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아까 1000분의 켄트 체감량 곱하기 켄트 크기죠. 그죠? 요거에서 계산할 수 있었고요. 또 이정을 구한다. 이정이라는 말은 다음 페이지 그림에 나오겠지만, 이 완화 곡선이 시작되는 지점 있죠. 시작되는 지점에서부터 완화 곡선이 끝나는 지점, 즉 원곡선이 시작되는 지점 있죠. 그거의 절반 길이라 보시면 돼요. 절반 길이 해서 보면 되는데, 그 4분의 1이 되겠네요. 4분의 1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들을 계산하는 공식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점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나오지 않으니까요. 여기까지 구하는 방법을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공식을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정을 구해서 곡선이 이제 이렇게 직선부로 오다가 완화 곡선이 시작되고, 다음에 원곡선이 시작되는 지점이 있죠. 이 지점까지의 이 떨어져 있는 이 부분의 거리들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계산할 때 먼저 이정의 4배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그 이정을 구하는 공식까지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될 것 같아서요. 다음에 그다음에 i 값이라고 그래서 요 계산하는 게 있어서 IP점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그 3차 포물선 공식에서 어떤 교차되는 지점 위치 절반값을 찾아가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2점을 구하는 거가 있고, 뭐 등등등등등등등등 진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고를 계산 완화 곡선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의 설명들을 예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제에서 3차 포물선에 대한 재원 요소들을 드리고 예제 5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필요가 없는 부분을 생각해서 이정부터 해가지고 이 종고 구하는 계산 앞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 부분들은 다 풀이를 넣어놨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만 해보시라고. 대신 그 와중에도 이 3차 포물선에 관련된 와중에도 이 내용 중에서 이 완화 곡선의 길이와 켄트의 크기를 구하는 내용들은 되게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풀이하는 이 부분까지 풀이를 해서 여러분들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비워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물 15페이지에 보시면 비워져 있을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한번 볼게요. 켄트의 크기를 구하자. 켄트의 크기. 켄트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GR이니까 9.8m/s라고 안 주어져 있으면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제곱으로 넣어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곡률 방향값은 1000m래요. 1000m고요. 그 다음에 폭은 1.435m랍니다. 1.435m고요. 그때 속도는요. 시속 100km라요. 시속 100km. 100의 제곱인 거죠. km/h의 제곱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앞서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요. 시속 100km가 m/s로 환산이 되면 뭐 3m, 3.6m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보면은 100km/h는요.
미터로 바꿔주면 100m에 이제 킬로미터니까 10의 3승이 곱해지죠. 그죠? 다음에 아워는 1시간은 초로 바꾸면요 3600초가 되잖아요. 초가 되죠? 이걸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되냐? 27.778 미터 퍼 세크가 나오는 거죠. 그죠? 즉 1km per hour는 3.6분의 1 미터 퍼 세크가 되니까 100km per hour는 3.6으로 나눠주면 27.778 미터 퍼 세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단위가 지금 서로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미터인데 여긴 킬로미터 되어 있으니까요. 이 값 대신에 100km hour 대신에 27.778 미터 퍼 세크를 넣어주면 계산이 더 편해진다는 얘기죠.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 곱하기 1000 미터 곱하기 1.435 미터 곱하기 27.778 미터 퍼 세크의 제곱으로 나눠지면 이거 제곱 되니까 초는 없어질 거고요. 미터 제곱이니까 얘도 없어지면 이제 얼마가 나오겠죠? 미터가. 그래서 계산해 보면 0.113 미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게요. 아까 켄트의 단위는 밀리미터로 쓰라고 했죠. 밀리미터. 따라서 이걸 계산해 보면 밀리미터라면 113 밀리미터가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에 완화곡선의 길이를 계산하라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켄트의 체감량 n 값을 주어져 있죠. 그죠? 따라서 완화곡선의 3차 포물선 완화곡선의 길이는 1000분의 켄트의 크기가 얼마였어요? 113이었죠. 113 곱하기 체감량은 700이었습니다. 700. 그죠? 이거를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면 단위가 지금 켄트 체감량 말고 켄트의 크기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잖아요. 이 1000을 나눠주는 거는 지금 얘를 켄트의 크기를 밀리미터 단위가 아니라 밀리미터를 단위로 넣었을 때 이거 계산하면은 미터로 그냥 환산했을 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즉 단위가 미터로 나와야 되니까요. 113mm 곱하기 700 하면 79,100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를 완화곡선의 길이는 밀리미터로 나타내기엔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1000으로 나눠주란 얘기예요. 1000으로 나눠주면 79.1 미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0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점 구하는 공식인데 여기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해서 그냥 이렇게 구한다는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종구 구하는 방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철도에서 사용하는 완화곡선을 확인해 봤으니까 도로에서 사용하는 완화곡선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잡하죠. 클로소이드 재원 요소나 이런 부분들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부분까지 다루지는 않으니까요. 시험 잘 나오는 파트만 좀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무엇보다 클로소이드는 곡률 반경값이 곡선의 길이에 비례해서 점진적으로 증대하는 나선형 형태 곡선이다. 이거 정의부터 아시고요. 나선형 형태로 이렇게 끄인다는 거. 그래서 도로에서 아무래도 회전을 좀 키워야 되는
크게 회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사용되는 곳이 도로이기 때문에요. 도로에서 많이 쓰이는 완화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말로 오일러 나선 곡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뭐 클로소이드 재원 요소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곡선이 시작되는 지점까지 해서 이렇게 다양한 재원 요소들이 좀 들어가는데 그냥 뭐 이런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클로소이드의 기본 곡선식부터는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클로소이드 매개 변수라고 보통 불러요. A라는 거를 클로소이드 매개 변수라고 그래서 이 클로소이드 매개 변수에는 어떻게 구하느냐? A는 루트 RL이라고도 계산할 수도 있고요. 또는 A 제곱은 R 곱하기 L로서도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R은 뭐냐? 원곡선이 시작된 원곡선의 반지름 값이고요. L은 완화곡선, 즉 클로소이드 곡선의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가끔은 접선각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선각에서는 어떻게 되냐? 완화곡선의 길이의 제곱을 이 접선각인 2타우로서 나눠줍니다. 요거를 또 풀었으면 2타우 곱하기 R의 제곱으로서도 계산이 될 수 있어서 요 공식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클로소이드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아주 잘 나오는 시험 문제는 클로소이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즉 성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아이고 중요한 내용이다. 이제 클로소이드를 계산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클로소이드 매개 변수 A가 1로서 정리를 내려서 좀 더 편안하게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데 이 부분들을 클로소이드 L을 단위 클로소이드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단위 클로소이드는 길이의 단위를 가진 것, 즉 곡률 반경이나 완화곡선의 길이나 좌표들이나 접선계량의 길이 등 이런 것들은 단위 클로소이드 요소를 구할 때 이 A배다, 뭐 아까 A가 1이었으니까요. A배의 요소면은 이 요소 이제 계산하기 쉽게끔 클로소이드를 각각 단위 클로소이드를 구성해 놓고 이 애가 매개 변수 몇 배다 그러면 거기에다 그 요소들을 계속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A배에서 사용하도록 단위가 가진 것들은 그렇게 계산하고요. 단위가 없는 요소들, 접선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편리하게 계산하게끔 만든 게 단위 클로소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잘 나오는 게 이제 단위 클로소이드 말고 뭐 요 내용들도 가끔씩 나옵니다만 섞어서 클로소이드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클로소이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선의 일종 형태로 되어 있고요. 모든 클로소이드는 닮은 꼴이다. 그래서 이 단위 클로소이드가 구성이 될 수 있었던 요소 중에 하나는요. 매개 변수 이 A 자체의 크기들을 바꿔가면서 크기가 다른 클로소이드를 무수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단위 클로소이드를 채용하는 것이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클로소이드의 요소는 길이의 단위를 가진 것과 단위가 없는 것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타워와 같이 R과 같이 이렇게 정제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이기도 하고요. 어떤 점에 관한 두 가지의 클로소이드 요소가 정해지면 클로소이드를 해석할 수 있다. 즉 A는 제곱은 R 곱하기 L이었잖아요. 그죠? 또는 L 완화곡선의 길이 말고 접선각만 알아도 계산할 수 있었고요. 또는 접선각만 알고 또 반지름만 알아도 계산할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단위 요소 이제 두 가지 정도의 클로소이드 요소인 R이나 L이나 타우 같은 게 정해지면 클로소이드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단위의 요소가 하나가 주어지면 단위 클로소이드 표를 통해서 유도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리고 클로소이드에서는 접선각이라는 것은 접선각이라는 것은 이 클로소이드 곡선하고 원곡선이 시작되는 지점에 이렇게 접선된 접선의 길이 하고 이 클로소이드에서의 시적부에서의 연장선과 이 단곡선 시작되는 지점의 연장선이 이루는 이 각을 접선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타우하고 또 클로소이드가 시작되는
완화곡선 시작 구간과 원곡선을 이루는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접점이 이루어지는 요 각을 세타라고 보통 해서 극각이라고 보통 불러요. 극각이라고 부르는데 요 타우가라는 요 각은 가급적이면 45도 이하가 좋다라는 거죠. 45도. 45도가 좋고요. 작을수록 더 정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타우가 급격하다라는 얘기는요. 일단은 내가 클로스드 시작이 돼서 원곡선을 할 때 이 원곡선 시작된 지점과 클로소이드의 전장선이 이루는 요 각이잖아요. 타우가 이게 급해지면 갑자기 틀어야 되잖아요. 클로소이드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면 느슨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45도로. 근데 너무 급격하게 올려서 원곡선으로 설치하게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원심력에 의한 피해 자동차 운행의 안전성을 답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45도가 작다라고 보통 경험에 의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곡선의 길이가 일정할 때 곡률 반경이 커지면 당연히 접선각은 작아지겠죠. 그죠? 곡률 반경이 커지게 되면 좁아지게 되면 당연히 완화 곡선이 붙여야 되는 부분들이 급격히 붙여야 되기 때문에요. 그죠? 곡률 반경이 급격히 붙여야 되기 때문에 접선각이 커지게 되겠죠. 반대로. 그래서 이러한 6가지의 특징들 있는데 클로소이드의 요 성질 또 아주 물어보는 객관식 문제에서 문답형이나 이제 사지 선택하는 형태로서 많이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